안녕하세요. 다산이드 전병칠 원장입니다. 전기기기 두 번째 장인 변압기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인 변압기의 원리와 구조입니다. 자, 변압기 말씀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변압기라는 말. 변압기라고 하는 거는 트랜스포머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이제 그냥 T, R 이렇게도 표기를 하게 되죠. 변압기는 좀 재미있는 기계인데, 자, 이 변압기가 있다라고 하면 여기를 전기를 집어넣는 입력 측이 있고 이쪽이 전기가 나오는 출력 측이 있을 때, 자, 입력 측과 출력 측의 전압이 서로 다른 기계가 되는 거죠. 입력 측에서 전기를 넣은 것보다 출력 측의 전기가 더 높게 되면은 이걸 우리는 승압기라고 부르게 되고요. 업 트랜스포머라고 합니다. 입력 측보다 오히려 출력 측의 전압이 더 낮게 나오게 되면요. 이걸 우리가 강압기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운 트랜스포머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오르고 내리는 기계는 뭐예요? 그래서 승강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입력하는 쪽, 전원과 연결된 쪽을 우리가 1차 측이라고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출력되는 쪽을 우리가 2차 측, 부하와 연결된 쪽을 2차 측이라고 하게 되는데, 1차 측과 2차 측의 전압이 서로 다른 것을 우리가 변압기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변압기의 기본 원리는 어떻게 될까요? 변압기의 기본 원리는 자,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변압기는 일단 첫 번째 철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심은 철 덩어리를 얘기하게 되는 거죠. 왜 철 덩어리가 되어 있느냐? 투자율을 크게 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철 덩어리에다가 코일을 감게 됩니다.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다섯 바퀴. 저는 지금 여러분 보시기에 편하게 감았지만 훨씬 더 많은 횟수를 감고 여기다가 교류 전원을 연결하게 되죠. 전원이 연결된 쪽 1차 측. 다음에 자, 이렇게 감게 됩니다. 감는 방향이 서로 마주보는 방향을 우리가 감극성이라고 하게 되고요. 서로 상쇄되는, 서로 이제 대칭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자, 여기는 부하 쪽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감지 않고 서로 더해지는 것은 가극성인데, 우리나라 표준은 이런 감극성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자,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일 때는요, 전류가 어떻게 흐르냐면요, 여기가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가 되면은 전류는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자기장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속 파이가 자, 이렇게 철심을 타고서 가게 됩니다. 물론 중간에 이렇게 튀어나오는 누설 자속인 애들도 있죠. 걔네들은 이제 손실이고요. 그렇죠? 자, 이쪽으로 오게 되면은 2차 측 코일과 만나게 될 때 렌츠의 법칙에 의해서 자속의 증가 혹은 감소를 방해하는 방향. 지금 자속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자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때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엄지손가락 이쪽에 N극이 되게 되니까 전류는 어디로 흐르냐? 자,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럼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 이쪽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 그대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또 반대로 그러면 이쪽이 마이너스이고 이쪽이 플러스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반대로 여기가 또 마이너스가 되고 이쪽이 플러스가 됩니다. 즉 1차 측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계속 변함에 따라서 2차 측에서 그대로 주파수 그대로 가져와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전기를 많이 만들고 싶어요. 내가 전기를 많이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 쉽습니다. 1차 측에 있는 권선과 2차 측에 있는 권선의 권수 몇 번 감았느냐가 중요하게 돼요. 여기 예를 들어 10번 감았어요. 이쪽에 20번 감다 봐요. 그러면은 2배가 더 많아지는 겁니다. 여기 10번 감았어요. 이쪽 100번 감게 되면요. 10배가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전압이. 여기 100번 감았어요. 이쪽 10번 감았어요. 그러면은 10분의 1로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전압은 그래서 권수에 비례하게 돼요. 그래서 권수비라는 게 나왔구나. 권수비 A는 어떻게 돼요? 1차 측의 권수를 N1, 2차 측의 권수를 N2, 1차 측의 전압을 V1, 2차 측의 전압을 V2라고 하게 되면은 N2분의 N1은 V2분의 V1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기 100볼트를 주고 10번 감고 여기를 20번 감게 되면은 전압이 200볼트가 된다고요. 자, 그런데
전류, 여기 흐르는 전류를 I1이라고 하고 이쪽에 흐르는 전류를 I2라고 하게 되면은 그럼 전류는 어떻게 되느냐? 전류는 반대로 I1 분의 I2가 돼서 전류는 반비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여기를 예를 들어 제가 100번 감았어요. 자, 이쪽을 200번 감았습니다. 권수는 몇 배가 된 거예요? 권수는 2배가 된 거죠. 그쵸? 자, 2배로 높아진 거죠. 그럼 여기에 100V를 주게 되면 전압은 어떻게 돼요? 여기는 200V가 된다는 거예요. 대신 여기가 5A가 되면요. 자, 이거는 2.5A로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전력 P는 어떻게 돼요? P는 전압 곱하기 전류니까 여기는 500VA 되고요. 이쪽도 200 곱하기 2.5 하니까 500VA 되죠. 전력은 바뀌지 않아요. 만약에 전력까지 바뀌었다고 하면 이거는 변력기가 됐겠죠. 하지만 압력만 바뀌기 때문에 변압기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여기서 조금 더 가서요. 조금 더 가서 자, 각 저항을 이야기하게 되면은 R2분의 R1을 이렇게 루트 씌워서 계산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얘기를 우리가 권수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어떤 거요? 권수비. 자, 한 페이지 넘기셔서 변압기의 유도 기전력식 한번 보시고요. 1차 측에 유도되는 기전력 여기서 4.44 F1 N1 phi m 그 다음 이쪽에 4.44 F2 N2 phi 2 볼 수 있고요. 그 밑에 변압기의 등가 회로라고 되어 있죠. 변압기의 등가 회로는 이 변압기가 사실 여기서 전기를 주게 되면은요, 이 전기가 자기로 바뀌고 이 자기가 다시 전기로 바뀌게 되는 전자 유도 현상, 전자 유도 작용을 이용한 대표적인 기기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전기가 여기 막 통하는 건 아니에요. 2차 측으로. 전기적으로는 절연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자 유도 작용을 이용한 건데 이것을 마치 전기 회로로 짜잔 하고 보여준 것을 우리가 변압기의 등가 회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3번 보시게 되면 변압기의 극성. 지금 여기 그림처럼 되어 있지. 이걸 우리가 감극성이라고 하게 되고요. 자, 오른쪽이 이 안쪽으로 해서 반대로 감겼다라고 하면은 더할 가짜를 써서 가극성. 우리나라 표준은 이 감극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문제를 보면서 같이 한번 몇 개 풀어보도록 하죠. 1번. 변압기의 원리는 어느 작용을 이용한 것인가? 전자 유도작용. 1번. 2번. 변압기의 1차 측이라는 무엇인가? 자, 변압기의 1차 측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원이 연결된 쪽이에요. 전원 측이고요. 자, 다음에 2차 측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하와 연결된 쪽입니다. 어느 곳이 뭐 고압, 저압 이건 관계없어요. 1차가 고압일 수도 있고 1차가 저압일 수도 있잖아요. 3번 변압기에서 2차 측이라는 무엇이냐? 부하측. 4번 변압기의 용도가 아닌 것은 1번 교류 전압의 변환, 3번 임피던스 변환, 4번 교류 전류의 변환이 맞는데 2번 주파수는 변환하지 않아요. 3번 변압기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무엇이냐? 1번 전압을 변성한다, 전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3번의 전격 출력은 1차 측 단자를 기준으로 하게 된다. 자, 5번에 전격 용량은요. 자, 용량은 2차 측의 전압과 2차 측의 전류를 곱을 가지고 우리가 용량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답은 3번이 잘못된 거예요. 6번 변압기의 철심에서 실제 철의 단면적과 철심의 유효 면적과의 비를, 철심의 면적에서 얼마나 유효하게 감았냐를 비를 우리가 점적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점적률이 높을수록 좋겠죠. 7번 1차 권수가 6000, 2차 권수가 200인 변압기에서 이 변압기의 전압비는 어떻게 되는가? 자, 1차 권수가 6000이래요. 2차 권수는 200이래요. 그럼 권수비 얼마예요? 30. 권수비는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대충의 변압기들은 다 전압을 다 내리는 겁니다. 다 내리는 거기 때문에 권수비가 정수로 되어 있으면 전압이 내려가게 되는 거죠. 1보다 작게 되면요, 전압이 올라가게 되는 게 되는 겁니다. 8번 1차 전압이 6300V, 2차 전압이 210이다. 이 변압기의 권수비는 어떻게 되는가? 6300V, 그 다음에 210V. 이거 얼마예요? 30. 9번 1차 전압이 3300, 2차 전압이 220이다. 권수비는 어떻게 되는가? 3300, 그 다음에 220. 권수비는 15. 10번 6600, 220V인 변압기에 1차에 2850V를 가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자, 권수비가 6600에서 220이에요. 그럼 권수비 A는 얼마입니까? 30이 되겠죠. 그러면은 1차에 2850을 30으로 나누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 95V가 되겠네요. 11번 다음 중 변압기의 권수에 대한 A에 대한 식이 바르게 된 것은, 자, 여기서 식 찾으면 되겠죠. 그쵸?
1번 A 루트 R2분의 R1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12번 변압기의 1차에 80회. 자, 12번 1차에 80회를 감고 그 다음에 2차에 320회를 감았대요. 그러면은 지금 몇 배가 됐습니까? 4배로 뻥튀기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4배로. 자, 그럼 1차에 100V를 가하게 됐을 때 2차는 몇 볼트가 됩니까? 80, 2차 건수가 320대 1차가 100V가 아니죠. 2차가 100V면 1차는 얼마? 4배로 뻥튀기 됐으니까 얼마에서 4배로 해야지 100이 됩니까? 25V였겠네요. 그쵸? 답은 2번. 3번 변압기의 권수가 60일 때 2차 측 저항이 0.15입니다. 이것을 1차로 환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권수비가 A가 60이다라고 하는 거는 권수비 A는 자, 저항으로 하게 되면은 R2분의 R1 이렇게 되죠. 자, 이 얘기는 A 제곱이 R2분의 R1 이렇게 된다는 거고 지금 1차로 환산하면 R1이 얼마냐 물어보고 있는 거야. R1은 A의 제곱에 R2가 되고 A 값은요. 60의 제곱 곱하기 R2 값 0.1 계산합니다. 66, 36, 3600에다가 하게 되면 360. 답 2번. 14번 변압기의 2차 저항이 0.5 그러니까 역시 똑같이 가게 되죠. 권수비네요. 권수비 A는 루트 R2분의 R1이 되죠. 자, 이것은 루트 R2가 0.1이고요. 0.1이고요. 그 다음에 360이라고 하네요. 그쵸? 답은 64번. 15번. 변압기의 자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떻게 되는가? 변압기의 자속은요. E는 이렇게 4.44 F 파이 그 다음에 F, N, 파이 M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N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속에 대한 거. 자속은 4.44 Fn분의 E 이렇게 둘 수 있죠. 그럼 여기서 전압에 비례하고 주파수에는 반비례하게 된다. 권수에도 반비례하게 되고. 답 4번. 16번 복잡한 전기 회로를 등가 임피던스를 사용하여 간단히 변환시킨 회로는 우리가 전기 회로처럼 나타낸 거. 뭐라고 했죠? 등가 회로. 17번 권수비 30인 변압기의 저압측 전압이 8V인 경우 극성시험에서 가극성과 감극성의 전압차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권수비가 30이라고 해요. 권수비 A가 30이라고 하고 저압측 전압이 8V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압측이 8V면은 고압측은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240V가 된다는 거지. 240이 8V가. 그래야지 권수비가 30이죠. 그쵸? 자, 이때 가극성과 감극성의 차이. 가극성은요, 2개를 더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가극성일 때는 2개를 더해서 248V가 되고, 감극성은요, 2개를 빼면 됩니다. 감극성일 때 2개를 빼게 되면 232V가 되죠. 그럼 2개의 차이는 얼마가 돼요? 16V가 되겠네요. 답은 2번. 잘 나오는 문제는 아니에요. 물음표 쳐두세요. 네. 여기 권수비 이렇게 R2, R1 나온 거 이런 거 정도만 물음표고 아마 다른 거는 여러분들이 다 한 2번 정도만 보시면은 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변압기의 원리와 구조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